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또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일희일비하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가 답이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나 궁금하다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계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임박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IMF가 지금 다시 터진다. 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부동산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위기 속에 그대로 휘말리면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는데 돌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 속에서는 기회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알려면은 그 기회를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들을 실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을 검증을 하고 현재 지금 부동산과 그때 상황과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현재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야지 미래에 내가 위기를 돌파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버블 경제와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실제 거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30년과 현재 부동산을 비교 분석하는 거라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보셔서 우리 지금 이번에 계엄 위기 때문에 진짜 나라에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다들 뭐 답답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시위 현장에서도 흥을 잃지 않는 그런 민족인데요. 자, 어렵다고 저희가 투자도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저희가 길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까지는 일본의 이 앞에 붙는 타이틀이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일본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죠. 지난해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4%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죠. 연간 경제 성장률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지른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일본 경제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요. 자, 위기 속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해결 방안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항상 저는 부동산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구와 돈이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결국에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보셨으면은 항상 국가에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런 일자리 중에서도 또 돈을 잘 버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세계 흐름 타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전라남도를 좀 제가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제가 과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도 정확하게 맞췄는지 어떻는지 제가 지금 승부수를 걸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것 때문에 얘기하느냐?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국가 계획에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일자리가 생성되더라도 생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삼성이 왜 이 하락 기조에 있느냐? 옛날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의 뭐 제가 항상 부동산 부자 되는 키워드는 결국에는 인구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잃어버린 30년이니까 보다 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잃어버린 30년 일본에 대해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굉장했죠.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미래는 모든 문물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자, 일본의 버블 시절에 자, NTT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KT인데 그 회사가 IBM이라든가 미국의 기업, 일본의 기업 3개를 합친 것만큼 그거보다도 더 많은 자산이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약 4분의 3이 다 일본 기업이고 자, 그나마 여기에서 보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가스공사라든가 보면은 수도공사 이런 공기업이 세계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버블, 거품이라고 할 수 있죠. 거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거품이 끼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어찌 보면 거품이 끼었다, 뻥튀기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는 것보다 이자 나가는 것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게 빠르니까 자, 땅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으로 땅을 사면은 사람들이 땅을 막 사니까 땅 가격은 또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땅 가격 올라간 걸로 또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계속해서 투자에 어찌 보면 투자의 선순환 같은 구조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대출을 일으켜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면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이걸로 자산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그 당시 일본 경제의 상승폭을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4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4만 이쪽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은 이미 이때 갔어요. 굉장히 오래 전에. 자, 그렇게 대단한, 이 당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듣지 않았었나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부동산과 당시 일본의 버블 그 상황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버블이 언제 터지고 버블 터졌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집값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금리 문제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 얘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지금 아직도 이제는 그렇게 계엄령 터지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은 오른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버블을 끌어올린 게 금리가 낮았던 시점에,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한 거보다 이자 나가는 게 싸니까요. 그래서 금리 낮던 시절에 급속도로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자산시장이 급속도로 상승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금리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란색은 상업지 그래프, 상업지 토지고 이 회색은 주택지 토지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연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990년 버블이 터지던 해, 자, 제가 이렇게 딱 맞춰 놨었는데, 아니 그 금리가 낮으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사람들, 자, 일본에서는 금리가 몇 년 동안 한없이 낮아졌어요. 이미 1990년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 97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랬는데 집값은 어떻게 됐죠? 일본의 집값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금리가, 버블의 붕괴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이렇게 낮아지는 시점에 버블의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보이는 지도,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일본의 금리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파란색이 상업지 토지, 이 회색이 주택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장 중요한 트리거를 한 역할이 뭐냐? 자, 1990년 4월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라고 해서 LTV를 200%에서 땅값의 200%를 주던 거를 70%까지 제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본은 LTV가 반토막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DSR이 반토막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돈이 나오면은, 돈을 어떻게, 금리 높아도 돈을 조달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터져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왜냐하면은 금리, 자, 이자가 쌓이면은 결국엔 경제엔 거품이 끼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되죠. 원금 상환을 한다. 자,
200%까지 구워주던 것을 약 70%까지 낮추니까 이만큼의 돈을 빨리 갚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금 상환이 오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자를 요구하거나, 그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몇 천만 원, 몇 억을 갚으라고 해가지고 연끌하시는 분이 할 수 없이 집을 내놓거나, 혹은 요새 경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금리가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원금 상환이라든가 추가 담보, 이자 요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건설사나 금융사의 사업이 좌초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신용도 하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아까 버블 시대에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던 것처럼 반대로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경제 망한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안 떨어지면 더 크게 망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떨어지면은 분명히 망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정상화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제를 잘못된 부분이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래서 언제까지? 거품이 해소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는데 일부는 너무 심하게 낀 거죠. 너무 심하게 낀 거죠. 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순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여태까지 멈춰왔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큰 위험이 커졌고, 자, 제가 서울의 부동산이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쭉 올라갔다가 급 하락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느냐? 올라가야지 급락이 나오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급락이 없겠죠. 자, 여기 일본의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상업용 부동산 토지는 오히려 덜 올라간 주택 토지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히려 서울의 수도권의 부동산이 오히려 2023년, 24년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던 서울의 부동산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위험하다면은 어떤 부동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구와 생산성은 결국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생산성이 있는 곳에서 부동산이 하락하든 경제 위기가 오든 이런 지역에서는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그쪽에 있다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22년 10월 달 뉴스인데요. 당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푸틴의 생각만큼 전쟁이 빨리 안 끝나니까 러시아 젊은이들을 징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터 나가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터키, 튀르키예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러시아인들이 집중되는 그런 러시아인들이 피난 오는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10배 상승했다. 자, 튀르키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경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다, 중국이 그렇다, 미국이 그렇다 하면 미국이 재채기하고 중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상황 안 좋잖아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인들이 잔뜩 오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회사가 망하고 일자리 망하는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가장 최고의 지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노동자와 그다음 하층민들이 일자리 잃고 방황을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담은 문학작품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분노의 포도라는 그런 문학작품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어찌 보면은 금소로 지정될 정도로 하층민의 삶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도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당시 시대상을 이번에 한강 문학작품처럼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주인공이 농장인데 이제 은행에 빚을 져서 농장을 뺏기고 이제 노동자로 전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어디 경제공황 터지면 다 마찬가지지만 자, 회사에서 쫓겨나고 회사는 부도나고 이러니까 다들 일자리가 없어서 당연히 생산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는 상황에 어려운 사회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자, 빚으로 농장을 잃지 않은 농장주들은 가장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농장에서는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거나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거품이 빠집니까? 뭐 이제 빚을 져서 거품이 빠집니까? 아니면은 회사가 부도나서 뭐 안 돌아갑니까? 그냥 농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 미국은 이 자본주의가 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랑 달리 농작물이 썩어가는데도 팔으면 돈이 안 되니까 농작물을 일부러 구덩이 파고 거기에서 막 이제 석유 부어서 썩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배고파서 그 어린 애들이 막 그거 버리는 거 가져가서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농장주들이 상관없다는 듯이 총을 겨누고 실제 들어온 아이들을 쏴 죽이고 그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공황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남의 일이라는 것처럼 아무 리 없었다라는 내용이 이 문학작품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지금 경제 위기 왔을 때 돌파구는 어떤 거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부동산을 아니면은 저는 그동안 얘기했죠. 경제 위기 왔을 때 토지가 오히려 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지금 경제 위기 와서 어디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빚이 안겨 있는 토지 시장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일본의 법을 붕괴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 공통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 그다음 그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투자를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투자 심리를 조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빨간 선을 쳐놓은 거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 지금 이 위쪽은 빨간 선 위쪽은 이미 현재 다 이루어진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구 감소로 인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영향이 나올 거고요. 금리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이라는데 이건 벌써 나왔나? 어쨌든 금리 하락 시점에 금리로 인한 버블이 터지는 게 이제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 버블 터진 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하라고 해서 공급을 많이 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버블이 많이 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한다고 이번에도 또 그린벨트 풀었죠.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불안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LTV 규모가 달라요. 토지로 인한 규모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성격이나 주체가 다르다. 일본은 건설회사가 주체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일본 토지 중심, 한국은 아파트 중심. 그리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라고 2021년인가 22년 초에 우리나라 괜찮을 겁니다 했지만 23년, 24년 그동안 이게 일본하고 똑같이 돌아가게 됐죠. 또 빚을 내서 멈추려고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반도체가 좀 어렵지만 조선하고 방위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돌파구, 우리나라가 어떻게 30년이 안 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몇 년간 고생은 하겠죠. 해봤자 잃어버린 10년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거품이 터지면은 경제 위기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랬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토목하고 건축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2022년, 23년, 24년처럼 부동산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어떻게? 별 이유 없이 시멘트를 막 부으니까 이 1994년에 일본에서 소비된 콘크리트 양이 미국의 단위 면적당 3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건축 붐을 일으켰습니다. 자, 건설 경기가 손쉬운 이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기 살리려고 하면 자꾸 이제 건축 이런 부분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동산 건설 거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건설로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계획에 없던 다리, 섬 같은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SOC 사업 같은 걸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결국에는 주택이 공급해서 사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집 수는 사람보다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못 사니까 그 아파트를 못 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주택을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교토에서 나라까지 자, 여기 후지산 밑에서 따지고 보면 서울 인왕산 밑에서 저기 평택이나 옆으로 가면은 강원도 춘천까지 다 이런 집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로 덮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 넓은 경기도권 같은 그 넓은 대지에 틈이 있는가? 자, 우리나라도 지금 집을 오히려 저는 짓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승리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도 아베 부인이 국유지 스캔들 일으켰습니다. 자,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 유력자들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 유력자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일반 국민의 6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서울, 경기 단체장들 재산에서. 자, 이런 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그랬고요. 결국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랬는데 자, 손해보는 건 어떤 거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승리자가 됐죠?
자, 콘크리트로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막히게 되겠죠. 생산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오히려 더 승리자를 만드는, 개발이 일어나는 순간이 상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중공업 미분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빈집이 있는데도 집을 마구 짓고 있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어질 공급 계획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합하면은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은데 문제는 뭡니까? 미분양 사태인데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품에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 근데 이 거품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자, 국가 부도의 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신용등급이 막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일본의 버블 터진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돈이 안 나오는 사태가, 돈이 막히는 사태가 나와요. 돈이 막히는 사태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레고랜드 터졌을 때, 자, 이거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이에요. 이 그래프가 시기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알기 쉽게 한 겁니다. 한 달새로 따지면은 이 짧은 기간에 여기 높이만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게, 이거는 일주일 간격이에요. 일주일 간격.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둔촌주공 터졌죠. 그 다음 대우가 400억을 포기하는, PF 400억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버블 터지던 것과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터진다고요? 자, 빚이 많은 시장에서 터진다. 이자 갚을 수 없는 시장에서 터진다. 그거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로, 국가 신용도에 지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 계엄 터지기 전에 이미 고갈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 났었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도 안 떨어지려고 지금 지금 급속도로 국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빚이 많은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시면은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곳, 인구나 에너지 소비가 많이 계획된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오히려 전라남도가 앞으로 AI 데이터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일자리와 인구 증가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에서 생산성이 있을 것인가,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투자하실지 몰라서 오히려 구간이 명관이다 하고 해서 서울 수도권에 오히려 경제 위기에 일본의 버블 터지는 것과 똑같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빚이 있는 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면 큰일 나는데,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서울 수도권에 여전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집값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일본 사태를 보고도 그거를 그렇게 예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에 듣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짜 생산성과 인구가 늘어날 곳을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셔라. 오히려 아무것도 개발이, 콘크리트가 안 덮여서 앞으로 자기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기 좋은 토지가 오히려 경제위기의 안전자산 시장이다. 경제위기 안전자산 시장은 오히려 이런 토지 시장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솔직히 이거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토지 시장도 서울 수도권은 빚이 잔뜩 꼈어요. 일본
일부는 토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없어서 더 그렇겠지만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게 토지 시장이 아니라 위에 건물 짓는 시장인데 건설사들 무너지는 거는 건설사들 PF 일으킨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토지 시장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왔을 때 생산성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을 꼭 보셔라. 그리고 그게 궁금하시면은 1대1 상담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큰 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1대1 상담 혹은 또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도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많이 상담을 하면서 진짜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고민이신 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오는 이런 시점에는 정말 사람들이 뭐 잘못돼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고 경제위기 왔을 때 그렇다고 그냥 돈으로 갖고 있으면은 자산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건 맞아요. 경제위기 왔을 때 화폐 가치는 하락하면서 자산은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자산 시장 안에 거품이 꼈을 때 빚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품어져 있다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한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무료 세미나와 1대1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가 고민이 되시는 분은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그냥 무작정 투자해도 돈 복사된다라고 하는 시절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정말 세심하게 전략 짜고 나한테 딱 맞는 방법들 뭐가 있는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때인데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상봉역도 가깝고 망우역도 가까운데요. 네, 거기 오피스텔을 좀 갖고 있는데 그 향후 전망점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오피스텔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망우역에서 가까운데 거기 코스트코가 있고 네. 홈플러스도 있고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이마트도 있고. 네. 요새 이쪽 상봉동이 변화의 속도가 참 엄청나죠. 지금 네. 뭐 상점 벽해를 이미 이룬 청량리 용산의 후속주자가 상봉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의 오피스텔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봉동 쪽에 지금 코스트코 옆에 오피스텔이 몇 개 있기는 한데 그 건너편에 있는 정확히 어떤 오피스텔일까요? 위베르체요. 위베르체. 그러면은 처음에 찍은 이쪽이 맞겠네요. 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상봉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상승을 했다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 전체 서울 전국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했다가 2023년 잠깐 떨어졌다가 2023년 여름까지 다시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24년에 서울에 부동산 올라갈 때 이쪽 상봉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상승을 타지 못하고 그대로 원래 하락한 그 모습, 그 위치 그대로 네.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피스텔은 어떤 목적이실까요? 그냥 세를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실까요? 아, 거기서 지금 세를 받고 있는데 예, 예. 세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앞으로 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그게 좀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예.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요. 세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네. 세 잘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는 위치가 잘 나와요. 코스트코도 바로 앞에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옆에 보다 보면은 코스트코 바로 옆에 또 CGV가 있고 네. 역도 지금 이 상봉역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KTX나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하기 편하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격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세를 받으신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격 상승을 기대하신다면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갈아타시길 추천드릴게요. 아, 왜냐하면은 상승할 수는 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게 상승하는 거는. 오피스텔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오피스텔이 태생적 한계인데 네.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은 건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오피스텔일까요? 아파트죠.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가 지키고 여기에서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잘 살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지 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승이 되려고 하면 막히고 상승이 되려고 하면 막히는 게 바로 이런 중간다리 위치에 있는 부동산들이에요. 아, 오피스텔이 태생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참 다들 이제 투자 안 하면 바보다 하는 시점에 막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건물이 높은 게 없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하신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근데 KTX뿐만 이거는 아니라 근데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축 그 투자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GTX B 노선이 이쪽으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GTX B 노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만약 네. 갈아타신다면은 나중에 GTX B 노선이 공사 들어갈 때 바람이 불 겁니다. 네네. 그때 갈아타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당분간은 그냥 뭐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네요. GTX 하나 보고.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쪽 지역에 그래도 네. 월세 잘 나간다고 다행이긴 한데요. 네네. 이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가 이번에 입주하면서 여기 이거 짓던 건설을 하러 오신 인부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금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방이 많이 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오히려 살기 이 역 근처 쪽에 오피스텔이 많이 빠졌어요. 아마 네. 이쪽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도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 들어와서 오피스텔이 월세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역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월세 잘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GTX B 노선 바람이 불 때는 그때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네네네.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답변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이 고민이실까요? 네, 경기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토지 어디에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경기도 화성시 네, 팔탄면 네, 매곡리 네.
209-6이요. 209-6. 네.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토지를 보유 중이신데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변화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유하게 되셨을까요? 상속받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상속받으신, 네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 주변이 요즘 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서해안도 확장한다고 하고, 예. 거기 있는 그 국도도 또 확장한다고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많고, 최근에 거기 이제 그 서해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향남역이 또 생겼어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매기는 요즘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 같은 전망 경우는 매기가 없는 게 지금 농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답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농지법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 아니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제가 봤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유하시면 절대 손해 보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예, 오히려 앞으로 잘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쪽에 바란 IC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이 주변에 보면 다 공장들이라든가 산업체들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빈 땅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 바란 IC 근처에 있는 어찌 보면은 이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이 넘어가는 길목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지라도 그렇습니까? 농지라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변을 봤을 때 자, 대부분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네네네.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이쪽을 좋아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은 이제 농업관리 농림지역이고 문제가 또 뭐냐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절대농지 비슷한 그런 거를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진흥구역인가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개발이 안 돼야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위쪽에 농원이라든가 뭐 낙농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관련 건물 짓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여기 하천 정비 이거 들어가면서 예, 이게 길이 제대로 붙게 됐네요. 네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돼서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진단해 드리자면은 절대 농지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런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농지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 천 때문에 어찌 보면 절토부지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농지법 풀리거나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민이 같이 이 주변에 땅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이 민원을 넣으셔서 이거는 절대 농지로 있을 수가 없는 토지다. 절토부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 형질 변경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농지법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종상향을 누리고 이득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해 네, 드리겠습니다. 보유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보유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이 토지 농지법의 제약을 받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향후에 주변 보유자분들과 같이 힘 모으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 입지 너무나 좋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정보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러 다시 이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모로 정신이 참 없는 와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투자만큼은 안정적으로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